대성호 실종선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진행됐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 선체 뒷부분을 인양하는 작업이 오늘 저녁 재개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미입항 어선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초동 조치를 해야 하지만 통영 해경의 입출항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객관성과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특위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이 건설되면 주변 학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대성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성호 선체의 뒷부분 인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소영 기자, 인양 작업이 이틀째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대성호 사고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항만 화순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고해역에서는 현재 해경이 선미 부분 인양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양 작업은 어제도 시도했다가 높은 파도 때문에 2시간 만에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전문 인양업체에 의뢰해 크레인을 장착한 바지선과 예인선을 투입했고 인양 작업 도중 선미 일부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 뒷부분을 그물로 에워싸는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이 나빠 작업이 중단됐는데요. 이 해경은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배 전체 3분의 1 크기인 선미에는 침실과 취사실이 있는데요. 인양이 되면 해경과 국가수, 소방본부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파손 부위와 발화 흔적 등을 살피는 1차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종된 선원 11명을 하루빨리 찾는 일인데 수색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해역에서는 이 시각 현재도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야간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해역에는 항공기 5대와 해군 경비함정과 민간어선 등 39척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범위를 넓혀 사고 지점에서 사방 83km까지 수색을 벌였고 침몰한 선수 부분을 찾기 위해 해군 기뢰제거함 2척을 투입해 수중 탐색도 진행했습니다.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유류품은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이 사고 지점 인근에서 대성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냉장고와 점퍼, 구명조끼 등 모두 10점이 떠 있는 걸 수거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밤과 새벽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화순항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는 당초 경남 통영항에 입항하기로 했던 날짜를 넘기고 제주해상에서 조업하다 변을 당했는데요. 해양경찰은 미입항 선박이 발생하면 위치를 확인하는 등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통영해경의 대처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갈치잡이 어선인 대성호는 지난 11월 8일 통영해양경찰 파출소에 입출항 신고를 한 뒤 제주 서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18일 저녁 8시 40분까지 통영항에 들어오기로 했지만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성호는 다음날 새벽까지 조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입항 예정 시간을 넘긴 배는 출항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파악해 즉시 연락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뒤늦게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파악하고의 주어가 해경인 거네요. 아닙니다. 이게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제가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해양경찰청 지침은 선박이 입항 시간을 어기면 해경이 어업통신국이나 선주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배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찾도록 돼 있습니다. 통영파출소는 대성호가 불에 탄 사실도 모른 채 입항 예정 시간을 10시간 가까이 넘겨 근무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4시 15분쯤 이미 대성호의 항적식별 신호가 사라져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통영해경은 미입항 선박을 수시로 파악하지 않고 하루에 단 2차례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연락을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경 뜨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근무자한테 피해가 오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본 인근 어선의 신고 1시간 만에
헬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상황. 출입항 관리 소홀 때문에 사고에 대처할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대성호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가 발견되면 경남 통영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성호 실종자 가족들은 가족 대기실을 찾은 원희룡 지사에게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사고 당일 구조됐다 숨진 선원 김모 씨의 시신은 오늘 경남 사천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경남 통영에 있던 베트남인 선원 4명의 가족은 오늘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중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서도 이 발목 잡기란 불만과 함께 이 비판에 귀를 기울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 등으로 제2공항 특별위원회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위원장을 겨냥한 겁니다. 제2공항 반대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으로 특위가 구성됐다며 일부 위원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하고 조속히 정당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이 지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회 내부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 대한 특위 내부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의원님들 중에 몇몇을 자꾸 찬반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좀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박원철 위원장은 상임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게 구성됐다며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특위 활동이 흔들리거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김장영 의원의 사퇴로 생긴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 김태석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발언한 것은 반대 측의 입장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평소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투표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주변 학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교육청이 IB 교육과정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학교가 24군데나 있는데 소음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 소음 피해 학교임을 안다면 아무리 무료 다세대를 제공한다고 해도 가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2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고 의회와도 소통을 하고 보고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이 효선고등학교를 IB 교육과정 시범학교로 지정하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무시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불쾌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입니다. 왜 그런 자신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동문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담당자들의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중에 일부가 심하게 반대를 했었고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에 따라 일반고로 바뀌는 제주 외고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어디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였습니다. 유엔 내에서 공론화 의제로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선택을 해서 의논에 유엔 내에서 결정하도록. 이성문 교육감은 동지역 평준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늘면서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지역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읍면지역 비평준화고와 특성화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9회 제주 4.3 평화포럼이 제주 카로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은 기조 강연에서 4.3의 미래를 위해 임기가 없었던 4.3 중앙위원회를 새로운 민주정부를 맞이해 개편하고 새로운 과제에 맞는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내일까지 주최하는 포럼에는 국내외 학자 18명이 4.3과 유엔 그리고 미국을 주제로 4.3과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합니다. 제19회 최남단 방어축제가 서귀포시 대정읍 모술포항일원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방어 맨손잡기와 가두리 방어낚시, 보말까기 대회, 해녀 태왕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바다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다양한 방어 요리와 각종 수산물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코너와 해녀 노래자랑,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습니다. 제주지검은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광객 33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을 수용했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귀포 시내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대신해 문을 열다가 할머니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에서 찢어진 시험지를 감독관이 바꿔주는 과정에서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재수생 A군이 수학시험지를 실수로 찢어 감독관이 바꿔주는 과정에서 답안을 옮겨줬겠다고 요청했다 거부당했고 다른 유형의 시험지로 바꿔줘 10분 뒤에야 올바른 시험지를 받았다는 민원이 홈페이지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